2021년 3월 3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독서 얘기하고 있죠. 독서 가만히 있어보자. 독서 90, 독서 이제 11편 찍죠. 예, 뭐 얘기해야 되지? 독서가 뭐라 그랬어요? 글을 읽는 게 독서죠. 예. 근데 이제 글로 돼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책이니까 책 읽는 게 독서죠. 책 읽는 게 독서인데 신문 읽는 거 독서예요? 뭐 독서라고 할 수 있지. 그것도 글로 돼 있잖아. 글로 돼 있잖아. 잡지 보면 어때요? 시사 잡지 같은 거 보면은 그것도 글 읽는 거잖아. 글 공부잖아, 글 공부. 글 읽는 거고 또 뭐 있죠? 보고서 읽어, 보고서. 저기 뭐 한국개발연구원, KDI, 뭐 세종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그 보고서 보내주죠. 보고서 이렇게 페이퍼로 돼 있잖아. 그거 읽으면 어때요? 그것도 이제 글 읽는 거죠. 이게 다 독서라고. 그렇죠? 뭐 보고서를 본다든가, 뭐 신문 잡지를 본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또 뭐 있죠? 뭐 하여튼 그런 게 자주한 글로 돼 있는 건 다 독서예요. 그건 그렇고, 그리고 글은 두 종류로 돼 있죠. 글짓기, 글쓰기. 그렇죠? 이거는 글짓기, 글쓰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짬뽕된 글도 있다 그랬죠. 크게 두 개로 나뉜다 그랬고. 그리고 또 뭐 얘기했지? 사고력을 길러주는 건 뭐예요? 글짓기예요, 글쓰기예요? 글쓰기 글을 많이 봐야 된다고. 근데 글쓰기 글을 이제 공부하는 거 우린 글 공부라고 그러죠. 글 공부. 저 사람 글 공부한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글 공부에는 또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밥벌이 하는 글 공부. 밥벌이라고 뭐 크게 상관없는 글 공부 이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밥벌이 하는 글 공부만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밥벌이 하는 글 공부하면서 또 밥벌이랑 상관없는 글 공부도 하죠. 이거하고 공부 마인드가 차이를 둬서 하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밥벌이 하는 글 공부랑 밥벌이랑 상관없는 글 공부를 하고 차이가 없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고 또 이 방식이 똑같아. 글 읽는 거.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공부랑 좀 달리 하죠. 그렇죠? 예. 뭐 그 정도는 설명을 했고, 그렇죠? 뭐 얘기해야 되지? 아,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이 공부를 하나 이 공부를 하나 공부를 할 때는 그 심적 부담감이 없이 하는 게 좋아. 고난의 행군으로 해가지고 하는 공부랑 그냥 소풍 가듯이 하는 공부랑 이게 둘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소풍 가듯이 하는 공부 하는 뭐예요? 그거는 공부의 재미를 느끼면서 하는 공부 사람이 있어요. 공부의 재미. 이건 재미는 없는데 자주 집 밥벌이 하려고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집 밥벌이 변호사 자격증 달라고 고난의 행군을 하죠. 이제 고난의 행군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고승덕 변호사 그렇죠. 고승덕 변호사는 고난의 행군을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소풍 가듯이 붙는 애들도 있어. 소풍 가듯이 붙는 애들. 근데 저는 이거를 권해. 그 고난의 행군보다는 소풍 가듯이 합격하는 거, 아니면 소풍 가듯이 이제 공부하는 거 그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난 척한다 그러겠죠. 근데 이게 좋아. 이것보다는 여러분 공부하는데 흥미가 있어야 돼. 흥미가 있어야 되고 좀 그렇다고. 근데 수험 적합성은 어디가 나요? 뭐 이게 좀 날 수도 있어. 이게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공부에 소질이 있다는 사람은 이렇게 공부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심적인 부담감이 없어. 심적인 부담감이 없고 그냥 나는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선 공부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고난의 행군하는 이렇게 초조하게 내가 이거 못 붙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맨날 걱정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런 친구가 있고 이런 친구가 있고 근데 어차피 합격을 하든 정상만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부한 사람과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똑같은 고시 합격생이지만 얘를 못 당하죠. 소풍 가듯이 공부하는 애를 못 당한다고 얘가. 퀄리티가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업 적합적으로 공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학문에 대한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한 사람이래 가지고 그 공부한 질이 달라. 퀄리티가 달라. 그렇죠? 이제 뭐 거기까지는 설명을 했고 오늘은 뭔 얘기를 하려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보면은 뭐 이래독 이해독 하잖아요. 근데 고난의 행군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책을 보냐면은 내가 이거 읽으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그래. 뭐 천재들은 뭐 한 번만 봐도 다 안다고. 근데 제가 50살 살면서 한 번 봐가지고 한 번 이렇게 탁 봐가지고선 그걸 다 이해하고 암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암기했다 해도 그거는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학습의 질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책을 펴서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한 번 봐가지고 그게 이해되고 그게 암기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 내용을 과거에 본 적이 있어. 과거에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봐도 이해되고 암기가 돼.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지. 한 번 봐가지고 이해되고 암기되고 그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네. 저는 이제 그 하는 일이 농객이다 보니까 신문 사설 칼럼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10대 일간지가 있죠. 10대 일간지랑 매경, 한국경제, 뭐 헤럴드, 뭐 서울경제 이런 경제지가 있죠. 근데 그거를 전체를 다 보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 왜 그래요? 쭉 봐왔거든. 그러니까 쭉 이런 그 사설 칼럼 실론 신문에 나오는 거 그런 거를 예전부터 쭉 봐왔어. 쭉 봐왔기 때문에 그냥 뭐 제목 보고 대충 봐도 뭘 짓거리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왜 한 번에 이해되느냐면은 이와 비슷한 내용을 예전에 쭉 봐왔기 때문에 그래. 그거에 대한 비유를 뭐로 들었어요? 여러분 야동 보잖아, 야동. 일본 야동. 일본 야동 보면 어때요? 처음에 볼 땐 되게 재밌고 신기하고 막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흥분도 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걸 한 10년 봐봐. 야동을. 일본 야동을 10년 봐봐. 맨날 같은 스토리, 같은 체위, 같은 배우. 뻔한 내용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봐요? 야동 볼 때? 내가 야동을 10년 동안 봤어. 쭉 봐왔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건너뛰기 하면서 보잖아요. 아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한 번에 이해되고 한 번에 뭐 하는 것이 뭐 그런 사람 난 본 적 없고, 두 번째는 설령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한 번 보고서는 암기됐다는 그 사람은 암기력이 좋은 거지 그 학습의 질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늘 봐왔던 늘 봤던 글은 일본 야동처럼 늘 봐왔던 글은 금방 봐. 내가 알던 내용이고 뭐 새로운 내용이 뭐 나온 거 있나 그것만 체크하면 돼. 그렇죠? 새로운 내용, 새로운 뭐 이런 거 내용만 그 어떤 새로운 논리라든가 새로운 이론이라든가 그것만 체크하면 돼. 야동 봤을 때 기존 야동 스타일, 야동에 있는 뭐 스토리, 배우 뭐 이런 거 다 알잖아. 다 아는데 뭐 참신한 스토리가 났다면 그거는 좀 이렇게 눈여겨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쭉 봐왔던 거는 금방금방 본다고. 금방금방 보는데 이제 처음 접하는 글은 한 번에 이해되고 한 번에 암기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다고. 그리고 또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나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깨달은 바 같은 거는요 금방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금방 소멸돼. 그래서 그런 건 부러워할 게 아니야. 근데 뭐가 진짜 학습의 질이 높은 거는 어떤 거냐면은 독서백편 의자연 봐, 또 봐, 같은 내용 또 봐, 또 봐. 이러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용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가 돼. 그리고 완전하게 이해되고 어느 순간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아, 그러네. 어느 순간 되면 깨달음이 오는 시기가 있어. 같은 그 독서백편 의자연이라 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다섯 번 보고 여섯 번 보고 이러다가 보면은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깨달음이 생겨. 그 신기하죠. 깨달음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아 이거는 이런 케이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이 생겼구나. 그리고 이 내용이 내가 봤던 뭐 철학책이나 심리학책이나 아니면 뭐 경제학 책에 이렇게 또 연결이 되겠구나. 이거 스스로 깨닫는 시기가 온다니까. 그러면 그게 딥러닝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은 첫 술에 배부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첫 술에 배부를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봐서 이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한 번 봐서 이해. 여러분 저는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난 남들보다도 이해력도 빠르고 뭐 암기력도 남한테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런데 저도 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한 번 보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는 상태로 놔두는 거야. 그걸 이해하려고 뭐 요약하고 요점 정리하고 저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읽어서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채로 놔둬. 그리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또 읽어. 또 읽으면은 그래도 좀 이해는 되는데 완전하게 이해된 것 같진 않아. 그럼 그런 대로 또 놔둬.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봐. 그럼 어때요? 아 그러면 이제 윤곽이 잡혀.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 봐. 그러면 또 어때요? 이제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 또 봐. 이러면 어때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떠냐면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어.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아.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요런 내용이 좀 들어가면은
이 설명이 좀 더 아주 쉽고 완벽해지겠구나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생각하게 돼. 생각해서 이 내용에서 또 따로 적어놔. 그럴 때 이제 옆에다 살짝 적어놔도 되죠. 이런 내용 하면. 그럼 이런 내용 읽으면서 내가 적었던 내용이 있어. 그러면 이 내용이 완전하게 이해가 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공부를 할 때 사람들한테 좀 권하고 싶은 얘기는 시험에 뭐 일찍 붙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능준하게, 느긋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공부는요, 단기간에 붙으면 학습의 질이 떨어져. 그리고 심적 부담감이 커. 물론 이제 쥐어짜기 해가지고 나는 뭐 9개월 만에 붙겠다.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해. 근데 나는 그런 학습 태도를 권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은 능준하게 봐. 느긋하게 세워라, 내워라 이러면서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뭐 게으르게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천천히 봐. 천천히 봐서 이해 안 되잖아. 그럼 이해 안 되더라도 뭐 초조해하거나 내가 뭐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 이런 걱정하지 말라고. 왜? 다음에 또 보면 되잖아.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어. 깨달음이 온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단순히 이것을 이해했다는 차원이 넘어선 경지에 올랐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깨달음이 와야지 그 지혜가 생기는 거야. 제가 그랬죠. 지식과 지혜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해가 하는 거는 이해해서 한 건 지식을 흡수하는 건데 지식을 흡수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이거를 지식을 습득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면요 리니지에서 레벨이 올라가는 것처럼 사고력이 올라가.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올라가면은 이 지식을 보다 완전하게 이해해. 그리고 또 응용력도 생겨. 그리고 다른 학문에 있던 내용하고 연결도 된다고. 그리고 어떤 현상을 보면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도 알아. 그렇죠?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딥러닝 한다 그래. 딥러닝. 그래서 깊이 사고하면서 공부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 한 번 보고 또 보고 세 번, 3회독, 4회독 할 때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잖아요. 깨달음이 오면서 이게 완전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희열을 느껴.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이 다른 학문에 있는 내용하고 서로 연결이 돼. 연결이 되면 어때요? 내가 이제 공부를 제대로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재미가 있어. 공부가 재미가 있어. 그래서 독서를 할 때 느긋한 마음을 가지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독서 백편 의자연. 난 이걸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독서 백편 의자연이 뭐냐? 첫 번째 읽을 때 좀 아는 것 같아. 두 번째 때는 읽을 때도 좀 더 아는 것 같아. 세 번째 읽을 때. 나중에 되면 깨달음이 와. 깨달음이 와. 그렇죠? 깨달음이 오면서 좀 공부의 재미를 느껴.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학문하고 다 연결이 돼. 그럴 때 어떤 느낌이 와요? 내가 통달했다라는 느낌이 오죠. 내가 공부에 이제 이 책 본 내용하고 다른 내용하고 막 연결이 돼. 그러면 좀 통달했다는 느낌이 들어. 그렇죠? 그래서 독서 백편 의자연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 같은 글을
내가 이 책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민법이란 책을 있어. 민법 책 읽고 또 읽고 10년 있다가 또 읽잖아요. 그러면은 또 새로운 맛이 나. 새로운 맛. 근데 첫 번째는 좀 힘들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보고 이해할 때 힘든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나중에 깨달음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읽으면은 또 새로운 맛이 느껴져. 새로운 맛이 느껴진다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환해져. 환해진다. 이게 뭐냐면 진짜 그 뭐야 딥러닝이 된 거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조금 야 이게 공부 재밌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재밌다고. 그래서 읽어 그냥. 저는요 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누구한테 배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혼자 책 사가지고 혼자 펴놓고 혼자 읽으면서 그러면은 재미가 있어. 남한테 뭐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듣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 난 누구한테 배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혼자 보고서 혼자 터득하는 거지. 저는 밥벌이 공부도 그렇고 밥벌이 이외의 공부도 다 그렇게 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을 많이 농객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활동하는 농객들이 많잖아요. 많잖아. 뭐 교수도 있고 각 분야의 뭐 전문가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국회의원도 있고 또 뭐 행정관료도 있고 뭐 법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 가끔씩 뭐 이렇게 뭐 칼럼 쓰잖아요. 뭐 문유석 판사가 중앙일보 옛날 칼럼 쓰고 또 뭐 무슨 서울대 무슨 학과 교수가 시론 칼럼 쓰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 글을 본다고 글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글이나 내가 뭐 밥벌이 하려고 사법고시한 공부한 글을 보는 거에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다고. 이 방식이 이 방식이고 이 방식이 이 방식이야. 근데 이걸 볼 때도 그러니까 내가 늘 글 읽는 그 방식이나 공부 마인드는 똑같아.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걸 계속 이제 독서백편 의자연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깨닫는 게 있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글을 썼단 말이야. 어떤 의견을 냈어. 그럼 그 의견 보고선 여기가 좀 잘못됐다. 요건 좀 뭔가 좀 미흡하다. 이 사람은 글을 왜 이따구로 썼나? 뭐 이런 거를 또 평가할 수 있는 안목도 생기죠. 그럼 내가 이 글을 쓴 교수보다 내가 더 나은 거야. 내가 더 나으니까 그 사람이 뭐 좀 미숙한 부분이라든가 좀 약간 논리 전개라든가 뭐 이렇게 이론이 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짚어내는 거, 흠결을 짚어내는 거잖아. 좀 이렇게 취약한 부분을 짚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그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 딥러닝 때문에 그래. 딥러닝.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딥러닝이 돼야 돼. 딥러닝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원칙이 뭐냐면 독서백편의 자연이야. 그래서 본 내용도 또 보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와. 이 내용을 봐서 깨달음이 왔어. 이걸 이제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저거 돼서 또 다른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고 이렇게 이해가 그렇다고. 저는요 필기하는 습관이 없어. 나는 필기하고 뭐 요점 정리하는 거 그런 습관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좀 잘하는 편에 속했거든. 반에서 한 전교 1등은 못해도 반에서 1등을 했거든. 반에서 쭉 반장하고 그랬는데 공부 잘하는 애 중에서 숙제 안 해오는 애로 유명했어 내가. 숙제는 안 해. 가끔 가다 이제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거든. 근데 이제 숙제를 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거를 석 장 분량을 한다 그러면 난 한 장도 반장에 요약해. 반장이.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줄여서 숙제 한 티만 내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숙제 검사할 때 눈 감아줘. 왜냐하면 선생님하고 나하고 친했어. 담임 선생님하고 나하고 친하고 또 내가 반장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숙제 한 티만 내면 그냥 숙제 한 걸로 쳐줬어. 그래서 숙제를 좀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람마다 이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공부하냐 저마다 제각각이지만 독서 100편 의자연하면 굳이 필기나 뭐 노트 정리 안 해도 돼. 계속 읽으면은 계속 읽으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온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굳이 요점 정리하고 내가 이걸 왜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서 받는 스트레스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되면은 한번 써봐. 내가 읽은 내용을 이렇게 뭐 목차 적고 이땐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나 이런 내용.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요점 정리 내 대신 해준 그런 족보가 있어. 그럼 그거 보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한번 써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눈 감고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는 게 제일 좋아. 오늘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고시 공부할 때 그랬더라고. 리마인드 시키는 거. 내가 본 내용을 눈 감고 잠잘 때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는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책 침대 위에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하지만 산책을 좋아해 나는. 산책을 좀 슬슬 걸어가면서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 그리고 또 그 내용하고 또 다른 데서 다른 책에서 읽었던 내용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도 시켜놓고 그래. 근데 그게 습관이 들면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할 때 한 번 읽었는데 난 왜 이해가 안 될까? 난 돌대가리인가 아닌가?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한 번 해가지고 이해하고 암기된 건요 학습의 질이 되게 낮은 거예요. 그거는 휘발성이 높아가지고 한 달 있으면 까먹어. 근데 독서 100편 의자연 해가지고 서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텀을 두고 또 읽고 이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안 까먹어. 평생 가. 평생. 제가 뭐 이렇게 농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글 쓰잖아요. 그 글쓰리 최근에 생각해서 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 다 그 뭐야 그런 걸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 나는 난 옛날에 한 10년, 20년, 30년 전에 이룬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하고 그 학습된 내용 가지고 40살, 50살 때 글 쓴 거라고. 그게 옛날에 있던 것이 지금까지 까먹지 않으니까 그게 머릿속에 남아져 있었던 건 뭐예요? 한 번 읽고 암기해서? 그래서 남아있는 게 아니야. 딥러닝을 해놨으니까 저거 하지. 그쵸? 그래서 굳이 암기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니까. 물론 이제 암기가 필요한 거 있어. 뭐가 필요해요? 뭐 단순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광복 저기 해가 언제냐, 1945년 이런 거 외워야 되잖아. 그런 거뭐 그런 자잘한 거는 외울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뭐 그런 거는 암기할 게 없어. 공부는요 암기할 게 없어요. 암기는요 시험 임박해서 한 달 시험 보는 한두 달 전에만 암기하면 돼. 그 전까지는 계속 독서 백편을 의존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깨달음이 와. 내가 이거를 좀 완전하게 이해하고 좀 통달했다라는 느낌이 와. 그러면 그 다음은 쉬워요.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해하고 폭넓게 사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응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다른 학문하고 또 연결도 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면요 사고력이 높아져. 공부는요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리니지 하는 게 왜 해요? 아이템 주워 먹으려고 해요? 아니야. 고렙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렙이 되면은 아이템 별로 없어도 상대 그 몬스터 금방 잡어. 그런 거잖아요. 고렙이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 습득은 지혜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야. 그래서 사고력 중심의 공부를 해야 돼. 지식 위주로 공부하면 고승덕 된다고. 지식 위주로 공부하면. 그러니까 지식 습득을 주관점으로 하면 고승덕이 되고 사고력 위주로 공부하면 최성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승덕과 최성진하고 뭐 공론장에서 누가 똑똑한가 붙어봐라 하면 얘가 당연히 지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농객 활동을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수많은 논쟁을 해봤어. 경기를 굉장히 많이 뛰어봤어. 한 번도 안 졌어. 그 왜 그래요? 나는 딥러닝을 했거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사고력 위주의 공부를 했다고. 그러니까 얘네랑 붙으면 쉽게 깨지. 쉽게 이길 수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박근혜 정부 때 제일 에이스가 누구였어요? 우병우였다고. 그래서 우병우 물었어. 병우야, 네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나와보라고. 내가 한번 그, 그, 네가 얼마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애라는 걸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